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명박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희태 의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시는데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두 분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이명박 후보 비서실장과 이성권 의원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축하차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내친 김에 몇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청도 대표 5선을 관록을 과시하시는 강창희 의원께서 나오셨습니다. 대구의 좌장 이혜봉 의원님 감사합니다. 한영 최고위원께서 오셨습니다. 강동의 김충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과학기술계의 대표주자 서상기 의원님 고맙습니다. 여전한 인기스타 의원입니다. 한선교 의원 고맙습니다. 울산의 파수꾼 정가윤 의원 고맙습니다. 이분 잘 아시죠? 유승민 의원님. 그 다음에 캠프의 좌우 쌍포입니다. 김재원, 이혜훈 두 대변인 의원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주성용 의원님 고맙습니다. 또 영천의 정혜수 의원님도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교육계를 훤히 파악하고 계신 김용숙 의원님 고맙습니다. 강원도의 힘 심재혁 강원도당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당 살림 책임자 황우여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인천의 삼선 이경재 의원님 고맙습니다. 한국노동계의 상징 배일도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재환 당대표 비서실장께도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당의 입 나경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행사 중간에 또 소개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한 권의 자서전을 쓴다는 것은 한 번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은 어느 위인이나 철학자가 이미 한 얘기가 아니라 원고를 쓰면서 박근혜 전 대표가 한 말씀입니다. 이 책은 박 전 대표의 유년 시절, 청와대 시절, 그리고 평범한 소시민으로서의 생활, 또 정치 입문과 한나라당 대표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 삶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담백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총 351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축하차 이렇게 오셨습니다마는 몇 분 모시고 그래도 축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박근혜님의 저서 출판을 축하하는 분들을 모십니다. 먼저 한나라당 강재석 대표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청해 듣겠습니다. 이쪽이 낫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으신 강재석 대표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이렇게 가득히 메워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나라가 정말 엉망,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캐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 절망을 딛고 희망을 탄생시켜줄 주역을 여러분께서 박수를 치면서 잘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사실은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나라는 어떻게 경영을 하며 경제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꼭 한번 뵙고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 분이 우리 젊을 때부터 제 꿈이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너무 높아서 제가 잘 그런 생각을 못했고요.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그 가난한 나라를 결국은 만들어서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때 어떤 열정으로 어떻게 했는지 정말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꿈이었던 분이 여기 와 계십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신 우리 남덕우 전 총리님께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때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나라 보통 사람 수준으로는 키도 아주 크시고 좀 굉장히 슬렌더 하시면서 전혀 사심이 없어 보이고 외모나 이런 것들이 그럼 학구적이면 또 실물 경제를 잘 몰라서 잘 걱정도 되고 했는데 정말 앞으로 우리가 한나라당이 집권한다면 제2의 남도구 총리, 부총리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사실은 오늘 축사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책을 좀 읽어봤습니다. 한 3시간 정도, 그러니까 깊이 있게는 못 읽어봤는데 제가 3시간 정도 읽어봤습니다. 느낌이 이 책은 본인이 직접 썼구나 하는 생각을 우선 했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자서전이나 이런 걸 쓰면은 대충 다른 분들이 적당하게 미화해서 써주는데 이것은 진짜 경험한 분이 안 쓰면 속속들이 이렇게 쓸 수가 없구나. 그러면 그렇게 바쁜 중에 어떻게 이런 책을 직접 이렇게 쓸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감탄했습니다. 우선 제가 179페이지를 보니까 달성대첩이라고 나와 있는데 달성의 보궐선거를 하러 처음에 정치에 입문을 하셨는데 그때 선거대책위원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때 제가 대구 지부장이었는데 우리 박근혜 대표가 정계에 들어오신 것은 그 당시 당 지도부 이해창 총재나 뭐 이런 분이 부탁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때 문경에서 출마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신문에서 보고 큰일 났다. 달성군에는 그 당시에 여권에 아주 실세가 한 분 출마를 하는데 달성군에 제가 지나가면 그 군에만 들어가면 불고기 냄새가 확 들이치는데 정말 아무리 여론조사를 해도 우리 한나라당 후보는 누구를 갖다 놔도 그분한테 지겠다. 하프 게임으로 다 나왔어요. 그때 대통령 선거 마치고 얼마 되기 전인데 대구 지부장 하는 저희 마음은 보궐선거를 해서 대구에서 치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보니까 박근혜 후보가 문경에 나간다 그래서 제가 이해창 총재한테 전화해서 문경으로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자신은 말 못하겠으니까 저보고 얘기하라 그래서 사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차자 설명을 했더니 이틀 뒤에 달성군에 나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 그때 아무도 달성에 안 나오려고 그래요. 달성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런데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무엇이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 무엇이 정치인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냐 생각하고 그 위험천만한 달성에 오셔서 달성대첩을 승리로 이끌어준데 제가 정말 정치적으로 이분은 명분이 있는 일, 정의로운 일이 있으면은 아무리 위험해도 앞을 보고 나아간다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절망을 하면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자포자기를 하지요. 그런데 박 후보는 절망에서 자신을 단련시킨다고 얘기했고요. 보통 사람은 희망이 보이면은 다 된 것처럼 안도하고 게으름을 피웁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박 후보는 희망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은 더 움직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을 단련시키고 자신을 움직이는 우리 박근혜 후보가 열심히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책을 좀 보는 편인데 무슨 중국의 사기라든지 이런 책을 많이 보는데 저는 그저 박근혜 이 후보는 그냥 그 음식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 뭐 꽃꽂이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아니면 전자공학과를 나왔으니까 IT 이런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고
중국의 뭐 옛 책 같은 거 이런 거는 솔직히 잘 안 보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1991년 11월 11일 날 본인이 쓴 그 공자 그 책을 보고 옛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몸이 말에 미치지 못할까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라고 적어놨어요. 친필로. 그래서 박 대표께서 이 자잘한 일에 본인이 매번 언급을 하고 나서서 얘기를 안 하고 말을 아끼는 것이 저는 그냥 성격 탓인가 했더니 이렇게 젊을 때부터 많은 노력을 해온 분이다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한편에 기가 막힌 영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다. 어제 그 책 속에 정말 희극이 있는가 하면은 엄청난 비극이 인간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있었습니다. 희극과 비극이 곁들여진 책이고 그러면서도 따뜻함과 냉철함이 같이 녹아있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부디 이 모든 것을 다 녹여서 희극과 비극, 따뜻함과 냉철함 이런 것을 전부 녹여서 영화의 결론이 이 드라마의 결론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저는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강재석 대표님께서 축사를 하셨는데 마음으로부터의 축사를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다 느끼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남도구 전 총리님께 부탁을 드려서 축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대표께서 과찬에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경제 발전에 그것을 이룩하신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시고 그 밑에서 우리가 손발의 역할을 하는 모든 동료들과 함께 저희들이 열심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닙니다. 오늘 박근혜 대표의 그 자서전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해보니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또 기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표의 전 대표의 박근혜 의원의 후원회 회장의 책임을 맡고 있고 미력이나마 박근혜 대표를 도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오르기 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좀 아주 좋은 경고를 해주셨는데 지가 전 당원도 아니고 정당인도 아닌 사람이 대중 앞에서 누구를 지지한 다음에 선거법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 모이신 분은 모두 박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니까 무슨 얘기를 할까 했는데 제 생각을 바꿔가지고 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해감에 있어서 최적의 조건을 가진 후보는 어떠한 것일까,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60년대, 70년대 경제 발전을, 즉 산업화를 발판으로 해서 80년대 민주화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의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남북 분단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영향이 또 우리의 모든 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민주화는 그야말로 일대 시련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거기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수레의 양축과 같은 게 하나가 민주적 대의정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이 두 가지를 양축으로 해서 성립하는 체제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대의정치의 측면을 볼 것 같으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정부패에 얼룩진 우리의 정치 문화가 아직도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현 발전 단계의 기본 과제입니다. 둘째로 경제면에 있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념 갈등 때문에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혼란을 거듭하는 가운데 잠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자가 생기고 국민의 생활이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우리의 국제적인 안보 외교 관계가 매우 혼란스러운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 가지의 기본 과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국가 경영에 있어서 이 세 가지 기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역사 발전 단계에 현재의 저희들이 당면한 기본 과제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기본 과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굴까? 이것이 오늘의 국민 모두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에 저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누구라고 저는 거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럼 첫째로 우리가 대의정치를 선진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해야 할 일이 이 부정부패 문제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정치인 또 공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런 부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따지면은 뭐 관련돼가 있을 겁니다. 그 왜 그러냐?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나라의 전통적인 정치 문화가 그런 요인이고, 또 비여신적인 법률이 문제를 깨고, 또 후보들의 개인적인 욕심도 문제를 깨고, 여러 가지 욕심이 있는데, 하여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말로 선진국에 대열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 문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러면 이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일까? 여러분, 저는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고 누굴 지지하자는 뜻은 아니지만은, 수년 전에 한나라당이 이른바 정치자금 문제로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때 깨끗한 당대표로서 한나라당의 과오를 통절히 회개하고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또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분은 남편도 없고 돌봐야 할 자식들도 없고 친척이라야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라면은 자기가 사역을 버리고 정말로 이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또 용기와 결단을 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발 박수는 있어 좀 쳐주세요. 저는 하나의 이 나라의 큰 일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들어주시고 박수를 치시려면 나중에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제 문제. 어떤 분은 우리 경제의 갈 길이 뭐냐? 그것은 시장경제 체제다. 시장경제 체제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민간에게 맡겨버리고, 그러나 시장경제 체제에도 결함이 있다. 그걸 갖다가 흔히 시장의 실패라고 학자들은 말한다면 그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것이 내 역할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근본 대책이다. 이렇게 박근혜 대표는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은 생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표는 서강대학에서 전자공학과에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지금 21세기 우리는 무엇을 먹어 살 겁니까? 이것은 종전에는 우리가 그야말로 손과 발로 뛰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것만은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IT, BT 등의 소위 지식 기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셋째로 대북 정책과 안보 문제인데 박근혜 대표 제가 알기로는 3단계 통일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햇볕 정책에 비판한 글을 여러 번 썼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제1단계는 우선 비핵화, 좀 더 나가서는 이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거겠죠. 둘째로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다음에 3단계가 정치적 통합입니다. 전 이것이 매우 현실적이고 처음부터 햇볕 정책이 아니라 이 이념을 국민에게 잘 누가 설명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지금 대일관계, 대미관계, 대중관계 하나도 자신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새로운 안보 외교 정책을 재정립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표의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여성이 과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또 여성이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것일까? 여성에게 취질력이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오히려 진보 측보다 보수 측에서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시대착오적 생각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특히 정치 분야에서 성적 차별화를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1953년서부터 1999년에 이르는 동안에 세계에서 13세 여성 대통령이 배출이 됐고 27명의 수상이 탄생이 됐어요. 유명한 정치가들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비근한 예로 뉴질랜드의 경우를 봅시다. 뉴질랜드의 수상,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모두 여성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 대사도 여성입니다. 이런 식의 여성이니까 안 된다. 이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이 위기관리 능력이 있겠느냐? 전 세 가지가 생각납니다. 첫째로 박 대통령 유고 시에 그분을 제일 먼저 비서실장을 불러서 38선에 별 일이 없느냐 이걸 좀 알아봐 주시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둘째로 수년 전에 한나라당이 한해 여파로 위기에 몰렸을 때 탄신 전국의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한나라당을 살려냈습니다. 이게 보통의 지도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괴한으로부터 칼부림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당에게 오보하지 말라고 전해라. 얼마나 침착합니까? 중국 말에 한문에 처경불변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경, 처경불변. 어떤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놀라지 말라 하는 건데 이런 침착성을 가졌으면은 위기 관리 능력도 충분히 있겠다. 그 다음에 경험이 없고 그런 사람이 취질력 있겠느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모진 시련을 겪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국가 경영에 참혹하고 그 냉혹한 현실을 몸소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양친을 역사의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 충격과 비통을 딛고 일어서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면은 왜 지도력이 없다, 추진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저는 이 세월호에 이르면서 이 나라의 발전 단계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이 운명의 여성이겠구나 하는 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동감하시라고 믿습니다. 제 말씀 여기서 듣겠습니다. 네. 시장 경제 원리를 완벽히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는데 쓰셨고 성공하신 남도구 전 총리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준곤 목사님께서 자리 함께 하셨는데 축하의 말씀을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제가 축사를 하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남도구 선생님 우리나라의 그 경제를 살린 분 박 대통령과 함께 그분의 말씀 속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커버가 된 줄로 압니다만은 우리가 종교인이든지 정치인이든지 다 같은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이 역사의 격동기에 토인비의 말과 같이 지금은 역사라는 것은 위기, 시련과 도전의 위기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응전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위기가 새로운 기회도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위기는 도처에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 난 것만 보더라도 휴먼 드라마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입장을 달리했던 장준하 선생 미망인을 찾아가서 손을 붙잡고 두 분이 서로 화해를 하고 격려를 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아름다운 휴먼 드라마입니다. 그 다음에 청바지를 입고 강원도에 가서
당군을 생각하며 아마 동병상련으로 그 가슴에 얼마나 맺힌 것을 풀었는지는 모르지만 시골 아주머니한테 국수 한 그릇 얻어먹고 힘을 내라고 격려를 받고 유경수 여사를 닮았다고 하면서 돈 1,000원짜리 몇 개 손에 쥐어줬다는 얘기. 그 얼마나 아름다운 한 편의 드라마를 본 것 같습니다. 북한에 가서는 김정일을 만나서 돌아와서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더라. 그런 평도 했습니다. 저도 선관위에서 저촉이 안 돋도록 말해달라는 그런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니까 그런 거 잘 할 줄 알지만은 조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으로 상징이 되는데 5천년 운명처럼 민족이 짊어지고 있는 보릿고개와 속은 목피 그걸 벗겨버리고 지금 먹고 살게 됐습니다. 세계 10대 경제권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역사의 공과의 평가는 객관적이어야 되고 정당해야 되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는 진행형입니다. 맨드라는 그 역사의 상에서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피 묻은 옷을 씻으면서 유경수 여사를 생각해 보며 그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러는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박 대통령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70년대에 한국교회가 굉장한 부흥을 했습니다. 정군 신자화 운동을 하게 될 때 저도 그 한 복판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서 지금 2020이라는 비전이 나왔는데 2020년이 되면 매년 20만 명씩 세례를 받는 청년들이 배출되고 있어서 미래 한국의 젊은이는 다 세례를 받고 나올 지경으로 됐다고 합니다. 또 80년에 제가 여름에 그 박정희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 없는 목사지만은 아껴주셔서 그때 늘 계속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를 하니까 나도 이제는 가족 전체가 신앙을 택할 기회가 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때는 나를 초청해서 온 가족이 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달성이 안 되고 비운에 가셨습니다. 박근혜 대표를 생각하면 하나의 서사시와 같습니다. 비운의 공주라고 할까요? 어머니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노천명 시인이 사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야 유경수 여사는 유난히 목이 긴 분입니다. 청아해 보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한국 여성의 표상입니다. 모윤승 시인이 그 추모의 시비에다가 목련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목련과 슬픈 사심, 그것이 박근혜 대표에게는 다 젖어 있습니다. 또 단호한 리더십은 박 대통령을 닮았습니다. 나는 가족도 없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다, 남편도 없다, 자식도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결혼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여섯 가지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바람은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동안 좌풍이 불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10여 년 동안 좌풍이 불다가 이제는 우풍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또 하나의 바람은 청풍입니다. 깨끗한 바람, 투명한 지도자, 아무리 털어봐도 흠없는 사람, 그걸 정치 플레이를 해서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다 내놔도 벌거벗은 사람. 아마 박 대표는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새 리더십을 찾고 있습니다. 자유당 때 살았으니까 야당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는 캐치프레이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갈아본들 별 수 있나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지금은 신풍이 불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면 좋겠다. 뭐 나쁜 말로 말하면 싹 쓸었으면 좋겠다. 정치 허무주의에 들어가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이 누구일까요? 새 얼굴이 누구일까요? 정말 깨끗한 사람, 청풍이 불고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다 털어내야 됩니다. 하려면 홀랑 벗고 나와야 됩니다. 민족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정치라고 항상 감추고 살 수가 없습니다. 후역질이 납니다. 우리 민족은 식상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민족 정통성이 뭐냐 묻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묻고 있습니다. 늙은 사람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사느냐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민족 정통성은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와 재헌국회가 만든 대한민국 헌법과 그리고 산업사회 우리가 지금 그 맥을 타고 여기 앉아있는 민족의 정통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다시 찾자. 잠자든 동면하든 진숭이 깨어나듯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6.25는 어린아이들도 이조시대의 전쟁이라고 하고 메카드 동상을 없애자고 4,000명이나 모이고 우리가 무슨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민족 정통성 정기 살려내자 하는 운동이 바람을 탈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북풍입니다. 역대 정치가 북풍을 활용했습니다. 북한은 한 번도 전술을 바꾼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상태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정권의 위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버를 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북풍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힐케어라는 사람이 나는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하나의 얼굴로는 운다. 아마 박 대표는 대중 앞에서 웃어야 되는 얼굴이지만 속으로는 늘 울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알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하나의 미랄 속죄양, 희생양, 역사의 운명적인 희생양입니다. 깨끗한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관위에 저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몰라서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네, 한국 기독교계 최고 원로이신 김준건 목사님의 축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주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른들께서 말씀하실 때 마무리해 주십시오 하는 그 쪽지를 보내드려 정말 죄송한데 다음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서 사회자로서는 참 어려움이 있는데 박 대표께서 평소에 오버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넘어감으로써 제가 그대로 전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북에서 오신 분이시죠. 방송인 김혜영 씨가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모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김혜영 씨에게는 각별히 따뜻한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조금 늦게 도착하면서 사실 저 뒤를 이렇게 뚫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고, 일단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순 배우로 널리 알려진 김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박근혜 대표님 조남만 들어도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하는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식구들, 제 부모님들, 가족들 다 같이 왔는데 부모님께서도 박근혜 대표님 얘기를 하시면 항상 눈곱이 젖어 있으시고, 그리고 저희 얘기에 앞서서 제가 우리 부모님께 왜 제 이름을 김혜영이라고 지었냐 그랬더니 이름에 해자가 들어간 사람이 똑똑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큰 인물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근데 저는 아직 그럴 만큼 똑똑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제가 박근혜 대표님을 뵙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김혜영이라고 하지 말고 김영혜라고 지으면 좋았을걸. 정말 이름에 해자가 들어가면 모르겠습니다. 괜히 제 이름을 자랑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박근혜 대표님 존엄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떨리고 대표님의 존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제 머리를 자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머리를 잘랐냐? 징크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데미모어가 항상 영화에 머리를 자르고 나가면 그 영화가 크게 흥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7년, 8년 동안 길렀던 머리를 과감하게 자르고 우리 박근혜 대표님께서 꼭 잘 되시기를 그리고 박근혜 대표님도 헤어스타일을 살짝 바꾸셨는데 아마 일이 잘 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제가 솔직히 한국에 온 지 딱 올해 10년입니다. 예, 10년 바로 이제 역사적인 그 날이 있는 바로 그 날에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뭔가 제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사실 한국에 와서 박정희 전 대통령님의 생가를 찾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가를 찾아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 생가 안에 있는 물건들을 누가 다 훔쳐간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그러면 박정희 전 대통령님의 생가인데 좀 꾸며라도 놔야 되는데, 근데 그걸 그대로 보존하신, 그리고 예전에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어렵게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고요. 그 앞에서 저는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아직도 저는 보관을 하고 항상 간직하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3년을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각 나라를 빙빙 돌면서 한국에 오려고 정말 사선을 넘는다는 말을 그때 체험을 해봤었습니다.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칫 생각 잘못하고 자칫 발을 잘못 움직이면 총탄에 맞는다든가 누구의 손에 잡혀서 끌려간다든가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야, 이렇게 힘들까? 그랬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벌써 나와요. 박근혜 전 대표님의
정말 이렇게 자라오신 어린 시절과 그리고 지금의 그 상황, 그걸 제가 직접 다른 분들이 쓰신 책을 통해서 읽어봤을 때 내가 고생한 건 정말 세 발의 피고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랬을 때 너무너무 힘을 많이 얻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책을 쓰려고 처음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책 제목을 딱 달고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떤 분이 벌써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야, 이번엔 뭘 쓸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는 그녀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또 이렇게 책을 딱 쓰려고 하는데 우리 모시마 스님께서 대한민국과 결혼한 박근혜라고 또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쓰려고 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할까 하던 고민 끝에 노래를 지었습니다. 제가 작사를 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이 자리에서 노래를 해도 되나요? 조금만 불러보겠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옹결의 가슴마다에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나라 위해 목숨같이 우리의 영롱 수 없는 넋이여 옹결애가 하나 되는 날 천만송이 피어나리라. 대한민국! 이런 노래는 지금 작사를 해서 금방 냈는데요. 좀 잘 여러분 속에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든 행사장이나 방송에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는 정말 뜻깊은 해고요. 정말 무궁화랑 닮으신 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선거법하고 걸리지 않나요? 예. 그냥 저는 정말 박근혜 대표님을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박근혜 대표님 오늘 출판 기념회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책 저 꼭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사서 보겠습니다. 꼭 사서 보고 정말 저는 힘을 얻고 희망을 찾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박근혜 대표님의 책을 읽으시고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똑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 분들이 자꾸 똑같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표님의 성대모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해봐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지지와 성원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남북 통일을 앞당기고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선진국가로 만드는 건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후회 없는 선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에 와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 씨. 자, 고맙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후에 오신 분들께 정말 간곡히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불교계 대표에서 오늘 스님들께서 참 많이 오셨는데 강원도 기원정사의 삼보 스님 모시고 간단한 축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오시는 사이에 한나라 불교 특보 정병국 단장이
옥천에서 법성 스님 오셨습니다. 인천에서 경덕 스님 오셨습니다. 용인에서 법경 스님, 아산에서 종인 스님 오셨습니다. 평택에서 해석 스님, 참나선언의 해광 스님, 대한불교 열반종 김혜건 총무원장 스님 오셨습니다. 박영택 부원장 스님 오셨습니다. 한국불교 조계종 보현 총무원장 스님 오셨습니다. 경남 거창에서 지산 스님 오셨습니다. 충북 옥천에 육대건 스님 오셨습니다. 천안에서 정묵 스님, 인천에서 종일 스님, 종정협의회 지산 대통정께서 오셨습니다. 전 갑바이 주지 도건 스님 오셨습니다. 안성에서 청룡사 정환 스님 오셨습니다. 옥수동 미타사 수완 스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간밤에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던 것이 오늘 낮부터 이 말른 것을 보니까 모든 징조가 좋을 걸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오다 보니까 한강물도 더 불어갔고, 비가 왔으니까 더 불어가서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한강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출판 기념회에 동참해 주신 사부대장 여러분들께 또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를 기원을 드리면서 제가 한마디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중국 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간불령 유독자하야 경기대해 작파도다. 신한물과 신한물이 능기 흘러 머무르지 않아갖고 우리가 한 가지 그 한강이나 낙동강이나 금강이나 압록강이나 두만강이나 대동강이나 흐를 때는 개천물이 흘러갖고 모여갖고 그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역시 바다로 흘러갑니다. 동해로 흐르든 서해로 흐르든 남해로 흐르든 전부 다 실개천에서 강을 이뤄서 강은 바다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한물과 신한물이 능히 흘러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물은 흘러가게 됐습니다. 물은 정체되면 썩습니다. 신한물과 신한물이 능히 흘러 머무르지 않았어. 필경 마침내 큰 바다에 돌아가서 큰 파도를 찌른다. 필경무불 좌파도다. 파도를 찌른다 이게. 그러니까 그 신해물과 신해물이 흘러가면서 능히 머무르지 않아 갖고 한강을 만들고 낙동강을 만들고 영산강을 만들고 형산강을 만들고 금강을 만들고 섬진강을 만들어서 그 물은 바다에 가서 민물이지만도 흙탕물이 돼서 갔지만도 정말해서 그 물은 흘려서 바다에 가면 전부 다 정화돼 갖고 정말해서 맹물이 같지만도 짠물로 변합니다. 그러나 그 강물은 정말서 그 바다는 그 오는 물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너가 왜 흙탕물이 왔냐 민물이 왔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받아줍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한강도 될 수가 있고 낙동강도 될 수가 있고 압록강도 될 수 있는 다 그런 인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다 누구나 이 살면서 나는 좀 모자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다 물과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인간은 생로병사 남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되십니다. 그와 같이 물은 땅에 떨어지면 강으로 그 다음에 바다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큰 뜻을 갖고 큰 일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나라가 한나라당 그 박근혜 대표의 박근혜 호를 받쳐주는 태평양 바다로 갈 수 있는 큰 물길로 일념 그릴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5대장 6대주를 누리면서
정말로 한국호가 또 박근혜호가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막 간략한 기념회를 인사의 말씀을 발언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성취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기원정사 삼보스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삼보스님께서는 참고로 해병대 출신이십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서 계신 분들의 튼튼한 다리에 경의를 표합니다. 딱 한 분 남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 경서교회 담임 목사이신 홍재철 목사님께서 오늘 목사님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간단히 소개도 해 주시고 짤막한 축하의 말씀을 낮은 대로 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청년대학생위원장 홍재철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한국기독교의 대언로이시고 그리고 상징적인 지도자이신 우리 김준권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드릴 말씀 별도로 없고요. 귀한 목사님 몇 분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많은 지역의 대표들이 오셨지만은 특별히 지금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인 장로님들이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김준권 목사님은 한경기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후로 현재 한국기독교의 영적 지도자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아마 가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카르타에 사실은 어제 자카르타에서 세계 CCC 총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조 설교를 하시게 되어 있는데 그 설교를 취소하시고 지금 오늘 사실은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5분간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곧바로 비행장으로 가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김윤건 목사님께서 우리 박근혜 대표를 위하여 새벽 3시면 일어나셔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국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이신 우리 영적 지도자이신 김윤건 목사님이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에 맡기십니다. 한국에 지금 놀라운 사건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모든 기관의 대표의 총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가리켜서 한국기독교 영적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대표회장 이용규 목사님 소개합니다. 일어나셔서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총괄 한국기독교 총살림과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하시는 사무총장 정영택 장로님께서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러시고 오늘 우리 평신도 연합회인데요. 우리 장로들 총회 회장이신 우리 부회장이신 김영진 장로님과 양성수 장로님께서 이 시간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시지 한번 일어나십시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한국의 장로님들을 대표해서 회장님과 부회장이 오셨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박수 쳐주세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너무나 많이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서 일일이 소개를 못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 한번 일어나시게 할 테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네. 한국에 요즘 우리 산간 고을마다 새로운 아파트 지역마다 도시마다 오물이 많이 튀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물이 너무 많이 튀어서 그 오물을 보고 무엇인가 보고 떠들어 봤습니다.
떠들어 보니까 아주 냄새나는 더러운 오물이었습니다. 이것을 치워달라고 신고했더니 신고한 사람 때려 죽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치워야 되잖아요. 정말로 치기를 원하십니까? 박수 한번 하세요. 여러분 치워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철 목사님께서 오신 목사님들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단 위로 올라가십사고 해도 굳이 단 아래 이 누추한 마이크를 썼는데 저는 잠시 실직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오시지 못한 거리의 시민들의 축하 마음을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대차, 한국의 힐러리. 위기에 강한 사람, 차 한잔 마시고 싶은 분, 원칙을 중히 여기고 거짓말하지 않을 사람, 품격, 자존심, 깨끗한 분, 약속을 지키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원칙. 남자 깜치잖아요. 세잖아요. 있죠. 그분의 부모님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선생님분, 빙고. 요즘은 젊은 그대. 진짜로 젊으시잖아요. 장동건, 유재석, 박근혜 전 대표 그분은 진실된 사람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웃을 때, 특히 환하게 웃을 때는 짱 예뻐요. 자세히는 잘 몰랐기 때문에요. 이번에 꼭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이번에 월급 받으면은 한번 꼭 사서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표님, 감기 조심하세요. 박근혜 대표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박근혜 대표님 사랑합니다. 대표님 자수전 출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자수전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표님 화이팅! 사랑합니다. 하늘 딱딱 맞으며. 이 자리에 못 오셨을 줄 믿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오늘의 주인공이신 박근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스스로 살아온 길을 책으로 내셨습니다. 저자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처럼 이추의 여지가 없이 많이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셨던 분들, 그리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 분 한 분은 저에게 가족과 같은 분들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이셨던 선배님들, 그리고 제가 당 대표를 할 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같이 겪으시면서 그 역경을 헤쳐나오셨던 분들, 그리고 항상 저에게 힘을 주셨던 국민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은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오신 그 기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책의 주인공들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5월에 제가 테러를 당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서 저는 그동안 제가 살아온 삶을 한번 정리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이렇게 적은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서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지나온 날들을 다시 돌이켜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절망의 순간에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젖어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들은 결국 저를 더욱 강하게 단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제가 22살이던 나이에 어머니를 그렇게 흉탄에 잃고 어머니가 남기신 그 커다란 빈자리를 메우면서 지나온 일들,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책임감, 그리고 강행군, 그것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을 하시는지 지켜보고 배웠던 일들, 그리고 아버지마저 또 그렇게 보내드리고 숨쉬는 것조차 괴로웠던 그런 시절이었지만 거리에서 만났던 평범한 이웃들이 제 손을 잡아주시고 또 제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용기를 주셨던 일들, 저는 이런 일들을 전부 기억을 하면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정말 큰 빚을 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은 단순히 저에게는 이름 모를 국민 한 분 한 분이 아니라 바로 저의 가족이시다. 그래서 저는 국민 여러분께 이 책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이 지금 정말 힘든 그런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제가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제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더욱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은 나라,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걱정이 되지 않고 노후가 불안하지 않은 나라,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한 만큼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나라, 저는 그런 당당한 선진국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저의 삶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만 앞으로의 저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해내는 것 그 이외에 제가 바라는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에게 다짐했던 각오, 그것은 국익과 국민만을 생각하고 깨끗하게 저의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다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다짐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께서 꿈꾸셨던 나라,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살고 싶은 나라, 그런 선진국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으로 먼 거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아침 잠을 설치시고 조반도 못 잡수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인 가운데 마음을 모아서 오늘 자서전 출간을 축하하면서 다짐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관동대 서정근 교수께서는 색소폰을 들고 축하차 오셨습니다.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축하 색소폰 연주로 조용필 씨의 들꽃을 연주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연주를 들으시면서 이제까지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색소폰 연주 감사합니다. 음악회라면은 앵콜뿐이겠습니까? 하루 종일도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무대를 준비할 분들, 사회자 올라가시는 동안에 아까 그 기독교계에서 오신 여러 목사님들 한꺼번에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보니까 기독교계에서만 많이 오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불교계 각 신의 단체에서 오신 분들하고 스님 여러분께서 한번 일어서셔서 인사 한번 드려주면 박수로 답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 여러분들과 그리고 불교계 단체 장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경과돼서 늦게 소개하는 관계로 일찍 가신 분도 계십니다.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당의 홍보를 총괄 책임지시는 재선의 김학성 의원님 다녀가셨고, 경기도 차세대 지도자 고조홍 의원님, 요즘 무서운 분이시죠. 장윤석 당 윤리위원장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우리 여성계를 위해서 큰일을 하시는 여성신문사 김효선 사장께서도 다녀가셨습니다. 한국교총회 이원희 회장께서 바쁘신 가운데 다녀가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 시도지사님들, 시도정 관계로 바빠서 못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축전과 축하 메시지를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박성효 대전시장, 김진선 강원지사, 정우택 충북지사, 이완구 충남지사, 김태호 경남지사, 김관영 경북지사 여러분께서 축전과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우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근혜 대표님과 아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계신 몇 분을 초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을 진행할 분은 전에 SBS의 아나운서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다. 조희수 씨께서 나와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자와의 대화 시간인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진행을 맡은 조희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자리인 만큼 몇 분을 초대해서 저자와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저자이신 박근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계속해서 초대 손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시고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앉으시죠. 먼저 계신 분이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오신 이성림 씨 가족입니다. 박근혜님께서 강아지 분양해 주셨는데요. 그 강아지를 지금 2년째 잘 키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쪽에 지금 서강대학교 대학 동기라고 하시는데 성기철님이십니다. 박근혜님의 학창시절 숨겨진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는요. 박근혜님이 후원해 오신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심장병 수술을 받은 환희와 어머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박근혜님의 미니 홈피 방문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500만 번째 방문하셨던 분입니다. 신혜중 씨. 현재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입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출연자분들께 먼저 질문할 기회를 드리는데 오늘은 거꾸로
저자께서 먼저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시작할까요? 먼저 저 분양해드린 강아지 좀 소식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분양된 강아지가 잘 자라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네, 너무 씩씩하고 용맹스럽게 잘 자라고요. 지금 이미 그 새끼를 낳았어요. 예, 그 집도 잘 지키고 이제 저희 아이가 둘인데 셋째 아들을 키우는 것처럼 잘 키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박근혜님께서 강아지 분양 이벤트를 시작하시자 여러 정치인들께서도 애견 정치를 하신다고들 하던데요. 원래 강아지 좋아하세요? 예, 제가 아주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집에서 키웠습니다. 또 그 새끼 때 그 재롱 네. 떠는 거는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네. 여기 이렇게 의젓하게 앉아있는 두 학생은 아드님이신가요? 네, 대한이는 중학교 3학년이고요. 민국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아, 멋진 이름인데요. 여러분 보이시죠? 김대한, 김민국. 이름이 대한민국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멋진 이름을 지으셨어요? 뭐 이렇게 큰 뜻은 없었어요. 처음에 애기 아빠가. 이 다음에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아들 둘을 꼭 두겠다 하시고요. 대한이 민국이라는 이름을 너무 좋아해서 네. 그 이름을 짓고 나면 네. 틀림없이 우리나라에 빛날 이렇게 큰 의미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저희가 아이를 낳자마자 그 월드컵도 치르게 됐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이를 진 이름이 온 나라에서 그렇게 크게 부르게 돼가지고 저희가 너무 예. 제가 가슴이 벅차고 좋았어요. 근데 아마 이 이름 덕분에 대표님하고 인연이 됐고요. 저희한테 큰 복이 됐고 즐거운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강아지가 집에서 누굴 제일 따라요? 대한이? 민국이? 아니면 어머니? 그게 사실 밥 주는 사람을 제일 따르는 밥 주는 사람. 예. 똑똑하다 보니까요. 눈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먹을 것만 가져오면 갑자기 막 말을 잘 듣고 그러기도 해요. 역시 똑똑한 강아지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박근혜님의 대학 생활이 어땠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저기 사진이 보이네요. 체육대회인가요? 앞에 깃발을 둔 기수가 여학생 같은데 박근혜님이신가요? 바로 접니다. 제가 기술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기술을 다 하셨어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박근혜 대표님은 그 학창 시절부터 굉장히 미인이셨습니다. 워낙 인기도 많고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두 학년이 한 80명 정도 됐는데 네. 만장일치로 우리 박근혜 대표님을 기수로 정했고요. 제가 오래간만에 뵀는데 한 30년 이상 됐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아주 이쁘시고 아주 젊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박근혜님 여기 계시지만 박근혜님하고 얽힌 무슨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 1학년 때 처음 그 청와대 찾아갔을 때요. 네. 옷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기억하십니까? 설명을 기억납니다. 아니, 옷핀 사건 무슨 사건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저희 과 네. 다의 그 이제 학생들을 전부 청와대로 제가 네. 초청을 했어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청와대 처음 방문이라 좀 긴장들을 모두 한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그 응접실에서 잔디밭으로 어머니하고 같이 나가서 네. 이렇게 앉는 순간 우리 성기철 동문 바지가 푹 하고 찢어졌어요. 아니, 이런 당혹스러운. 네. 그때는 진짜 당혹스러웠고요. 예. 잔디밭에 앉았는데 이제 어떻게 일어나나 이게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우리 박 대표가 슬그머니 일어나시더라고요. 네. 그럼 한 10분이나 지났을까 와서 옆에 와서 쿡쿡 찌르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손에 뭘 쥐어주는데
옷핀이었어요. 아, 옷핀이요? 예, 그래서 옷핀이 있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집에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그 고민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잘 해결을 했습니다. 그 옷핀 이제 잘 쓰셨으면 돌려주세요. 저 이자까지 드릴게요. 예,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입니다. 이번엔 좀 화제를 돌려서요. 개인적으로 박근혜님을 보면 항상 어머님이신 고 유경수 여사님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외모도 그렇고 또 지나오신 행적도 그러시고 또 특히 어려운 이웃을 도우시는데 적극적인 점에서 특히 유 여사님을 많이 닮으셨는데 평소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예,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특히 외모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또 제가 나이가 들수록 네. 지금 제 나이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보다도 더 많아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근데 나이 들수록 그런 모습이 더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네. 지금 저 아기가 환이죠? 네. 건강해 보이는데 수술 언제 받았어요? 얘가 작년 12월 4일 날 태어나가지고요. 올 4월에 100일 지나자마자 수술 받았습니다. 네. 근데 어머니 심장병이라는 거 언제 아셨어요? 출생하고 나서 알게 됐는데 그때는 처음에 태어날 때 3.7kg로 크게 태어났거든요. 근데 애가 안 자라고 그래서 보니까 심장에 구멍이 한 6mm 정도 났다 그래서 폐 쪽으로 피가 넘어가면은 심장이 커지면서 폐를 눌러가지고 호흡이 안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다 하고 걱정이 많았어요. 저희한테는 제일 큰 게 수술비가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부담도 됐는데 그렇죠. 너무 걱정 많았어요. 예, 사실 그 수술비가 큰 부담이셨을 텐데 그 수술도 잘 끝나셨고 근데 그 수술의 후원자가 박근혜님이시라는 거 아셨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알고 나서 깜짝 놀랐거든요. 왜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모르는 분도 아니시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신데 우리 아이한테 그런 생명의 은인이라고 딱 도움을 주시고 정말로 생각도 못한 그런 부분에서 감사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환희 데리고 와서 지금 인사드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해 보여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환희 건강하죠? 네. 예. 자, 이번에는 저 끝에 계신 미니 홈피 500만 번째 방문자이신 심혜중 씨. 홈페이지 직접 방문해 보니 어땠어요? 네, 홈피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큰 누나 같은 느낌이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님께. 근데 실제로 또 보니까 되게 우아하시면서 되게 아름다우시네요. 예. 피부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서 생얼로 사진을 올리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제 어릴 때 사진은 다 생얼입니다. 예, 그럼 요즘 사진은요? 생얼로 올리고 싶지만 좀 나이도 있고 해서 제가 좀 상다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나이가 동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큰 누님 같으십니다. 어머니 이거 질투하시는데요. 근데 홈페이지를 관리하신 지가 어느 정도나 되셨는지 10여 년 되셨나요? 10년까지는 안 됩니다. 10년 넘게 하는 분들은 참 드물 것 같아요. 예. 참 바쁜 생활이긴 하지만 제가 소중한 공간으로 생각하고 특히 또 젊은 분들하고의 그 소통을 하는 아주 저한테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홈페이지가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고 제가 느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노래 선물을 싸이월드에 보내면은 그게 돌아옵니다. 그 이유가 이미 있는 노래니까 선물이 되지가 않는다. 싸이월드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워낙 선물을 많이 받으시니까 인기가 많으시니까 선물을 해도 선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있는 노래라서. 너무 많이 받으셔서 예. 아니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네, 그리고 일촌 신청을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주위에 보니까 일촌이신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몇 번 했는데도 응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하신 거 아닌가 막 삐져 있었는데 실제로
왜 그런가 이유를 한번 그러니까 들어봤는데 워낙 일촌 신청을 많이 받으신다고 책에도 나오는데 뭐 일촌 대기자만 10,000명이나 되신다고 인기가 워낙 많으시니까 그런 일도 있으시구나 하는 걸 느꼈고 되게 잘 꾸미셨던데 그거 혼자 관리하고 계시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관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싸이를 통해서 그 조언도 많이 듣고 또 이번에 강아지 저희 집에서 개가 9마리 강아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좀 어떤 이름을 지을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십사 그러니까 줄푸새 5년 안에 네. 선진국 이거를 그러니까 줄푸새 이렇게 해서 9개로 이런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네. 예, 아쉬운데 이제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끝으로 저자이신 박근혜님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꼭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뜻에 감사하면서 제가 책을 한 권씩 드리려고 합니다. 꼭 읽어봐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참 오늘 이 시간이 참으로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인간 박근혜의 진솔한 마음과 따뜻한 인품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도 같은 느낌이시라 믿으면서 여기 저자이신 박근혜님과 함께 해주신 분들께 힘차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직접 사인하신 책을 한 권씩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 환희 어머님 그리고 강아지 분양받으신 대한이 민국이 가족입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표님은 잠시 저와 함께 무대로 가주시죠. 예.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 덜 끝났어요. 제가 여기 막 올라오는데 깜짝 선물이 준비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국의 대학생들이 희망을 담아서 접은 종이학입니다. 박근혜님의 출판 기념회를 축하하면서 김관용 학생이 대표로 전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휘파람 대단하십니다, 실력이. 정말 진실하고 솔직한 우리가 몰랐던 박근혜 대표님의 인간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하셨던 분 그리고 진행한 조희수 씨에게도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00마리 학을 받으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다 보면 간혹 빠지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몇 분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소개가 퍽 늦었습니다만 한기총 부회장이시고 예장 총회장이신 선대위 고문역을 맡고 계십니다. 김윤기 목사님 각별히 한 번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지역에서 오신 당원 협의 회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진갑의 김성호 위원장 소리는 앞으로 더 못 빼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 그다음에 광진을의 길기현, 동작갑의 서장은, 서대문갑의 이성헌, 은평갑의 강인섭, 남구갑의 이종원, 계양을의 이상권, 남구을의 윤상헌, 해남진도 설철호, 강진완도의 김현식, 나주화순의 임근옥, 무안신안의 안희석, 남원순창의 김태구, 익산을의 황창주, 또 전주완산을의 이영국, 제천단양의 송광호 전 의원님,
청주 홍덕갑의 윤경식, 청주 홍덕을의 김준환, 또 군포의 유영하, 고양 덕양을의 김태원, 고양 일산갑의 김형진, 구리의 전용원, 남양주을의 조현근, 동두천 양주의 김성수, 안산 상록을의 홍장표, 하남의 이충범, 문경 예천의 신영국, 동구의 정인혁, 김정업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서구갑의 이영규, 중구의 도봉을의 김선동, 강북을의 안홍열, 강서갑의 구상찬 전 부대변인. 이 얘기를 꼭 해줘야 좋아합니다, 이분. 저하고 대변인 할 때. 강북갑의 정양섭, 은평갑의 강인성? 제가 지금 막 받은 명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분, 이분 정말 고맙습니다. 기원 박 대표 근혜 여사 대선 필승에 한시를 써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앉아 계시다 가셨군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들 앞에 내빈 여러분 자리 좀 올라오시죠. 어디 계신 분들까지 올라오실지 앞줄에 있는 분들 우선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올라오시고, 의원님들 좀 잠시 올라오시죠. 끝으로 힘찬 구호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직 자리를 지키고 계신 의원님들 올라오시죠. 본부장님. 그리고 그 가운데 줄에 우리 선우용료 씨하고요, 전원주 씨하고 김용숙 씨도 좀 올라오시죠. 자, 함께 올라오세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삼보스님하고 홍 목사님도 좀 올라오셨습니까? 아, 네, 올라오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사는 곳은 제가 원주고 이름은 전원주 씨가 원주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출판 기념회를 힘차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제가 선창을 하는 데 따라서 힘차게 구호를 외쳐주시면 좋은데, 오늘은 책 이름을 번안해서 절망은 박근혜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대한민국을 움직인다. 이것을 제가 끊어서 선창을 할 테니까 함께 따라서 크게